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는 129쪽에 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요, 그 앞 시간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29쪽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 6가지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7번 보시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들이요.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도시정비법의 중심이죠. 거기에 도와주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민법 쪽으로 시작했고 아직도 민법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 아주 작은 규모에서 거의 민법 수준의 교환과 차이가 없는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6가지 사업 정비구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서 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가 있고 사업의 시행 방법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책으로 보시면 128쪽 위에 16번 문제의 해설로 정비사업 전체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이 결정되는 거죠. 땅 삐뚤삐뚤하고 오래된 건축물 이따 보겠습니다.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정비구역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시행자가 있죠. 정해진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써내게 되겠죠.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 라고 하는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계획. 또 거기다 이것저것 붙여서 사업시행계획서. 관청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말장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 설계도가 정해졌죠.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환권이니까 누구에게 어디 주겠다는 걸 세우겠죠. 종전 토지 소유자 A에게 이쪽 5번 땅을 주겠다. B에게 307호를 주겠다. 세 번째 환권 계획을 세웁니다. 환권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역시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들어가고요. 사업은 보통 이제 전면 철거로 가는 게 기본이죠. 이 계획 3개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정비계획형, 시설엉망, 건물엉망에다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웁니다. 여기는 시설도 엉망이고 건축물도 엉망이어서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쯤 하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정해놓는 거죠. 10년짜리 시간표를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진짜 그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정비계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비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땅이 결정이 됐죠.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만 합니다. 사람이 결정이 됐죠.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그 도장을 받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을 만들게 했죠. 조합의 차이점이 아직도 남아있죠. 역사가 다르다고요. 주거에는 조합이 없지만 4가지 사업에는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의 차이점들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한 문제 반 비중이 나오게 되죠.
각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고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으니까 그림을 깨끗하게 하고 가죠. 그러니까 준인해서 조합을 만들고요. 조합에서 보실 내용이 중요하게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를 써내면 그러니까 이제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으니까 어느 평수 어떤 걸 받으려는지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뭐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하고요. 그러니까 종전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하고 사업은 보통 전면 철거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 때 지켜야 될 한두 가지 조치가 있고, 설계도대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A에게 5번 땅, B에게 300주로 넘겨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요? 퀵으로 보내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전체 세부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큰 줄기 3가지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한다. 그 다음에 설계도 결정, 환권 결정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청 보시면 이쪽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정한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그래서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한 족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도시군으로 하면 특광시군이지만 또 시에는 그러니까 대도시도 있고 아닌 시도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그러니까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10년을 내다보는 정비사업 많지 않죠. 군에는 수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도시는 당연히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50만 미만 시 중에서는 도지사가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그거 없으면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2가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을 빼고 나면 정비사업은 대부분 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또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설립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인가,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공사 끝 시장군수가 하고요. 소유권 이전할 때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가면서 내용 보면서 짚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129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껴지면 사업을 못하게 되죠.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람 거치게 되겠죠.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고 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 외우자는 게 아니라 이 절차를 쓴 이유는 어느 곳에 정비사업이 된다네, 될 가능성이 있다네, 그게 확정되는 게 언제예요? 이 공람 때죠. 그러니까 그게 발표되는 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게 이 공람 때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네 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투기잡자가 정해지겠죠.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마감 친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에 있던 사람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위가 결정된 거니까요. 그래서 2가지 초점에서 투기잡자 규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건 이제 곧 보실 거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2번 공람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3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기본적인 흐름이죠. 맞고요. 4번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다. 발표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X 틀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10년이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 되죠. 계획은 검토하는 것도 있고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흔들지 마라. 개발계획, 정비계획, 사업을 위한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단위를 기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산권에 맺히는 상당한 것들은 다 검토가 따르게 되고, 다가 아니고 검토가 따르는 것들이 있고, 검토가 따르는 것들은 다 5년마다 검토입니다.
1번 문제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X 10년짜리 시간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와 그러니까 집과 그러니까 상가 건축 공장 뭐 그런 게 주된 초점이지 산업 어떤 산업을 집어넣을 거냐는 별로 아닌 거죠. 또 지금 보셨지만 6가지 사업에서요. 주거, 주택, 주거,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 대부분 다 주택이죠. 여기만 상가 공장이 있는 거고요. 산업은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더 따져가 보면은 산업은 그 개발계획, 단지 시가지를 만드는 개발계획의 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법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누구요? 제일 윗사람이죠. 기준과 작성 방법은 그 특별상 광시장 시장이 정한다. 계획 세우는 지네들이 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뭐 그 틀이 있어서 그 윗사람 도지사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함정의 의미가 있고 또 달리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들은 지역 차원의 문제들이죠.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통계를 잡고 있어야 되죠.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탄성 검토 X 틀렸죠.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 되죠.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정비법상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 구수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개발행위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투기 잡자는 거죠.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발표가 되고 한참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와서 투기 잡자 이럴 수는 없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기본계획, 공람을 공고한 때부터 투기 잡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 그 다음에 뭐고요?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수혜 증가, 건축물 소유자 수혜 증가를 잡자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 중인 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이 제도의 취지를 놓치면 그걸 뭐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외우는 거 아니죠. 기본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행위 제한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는 해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X요.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게 되죠. 동그라미 3번. 위 행위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 수의 증가를 막자고요. 투기적 활동들을 막자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 소유자 수의 증가, 형질 변경이 뭐예요? 조그맣게 하는 거, 삽질하는 거죠. 크게 하면 포크레인이고요. 삽질하면 새 아파트 나와요? 아니잖아요. 삽질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불러요? 삽질하고 있네. 그것 갖고는 새 아파트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의 증가요? 수가 증가되려니까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 건축물 소유자 수의 증가, 토지 소유자 수의 증가는 그러니까 분할이죠. 토지의 분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두 가지를 막는 겁니다. 형질 변경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이어야 되죠. 동그라미 4번. 행위 제한은 3년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1회 하나여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입니다. 5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위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국어가 아니죠. 제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지의 해제가 뭐예요? 허가죠.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은 1번. 4번 문제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전진단,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죠. 그러면은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전진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1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고요. 10분의 1입니다. 때가 돼서 관청에서 때가 돼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요청해서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그거는 관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요청 자체가 많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청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구수가 인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건물이 무너질지 말지 걱정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게 안전진단인데 구조 안전 때문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당연히 철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세를 넣어서 만든 회사죠. 한국토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물론 이제 공사와 공단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국세 넣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죠. 거기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그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단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안전진단 당연히 할 수 있죠. 3번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구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붕괴됐다고요. 무너졌는데 거기다 대고 이걸 철거할까 말까 할 필요는 없죠.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시장구수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X요. 안전진단이 뭐예요? 정비계획 그 전 절차이죠. 정비사업 6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행정계획 세우는 과정이라고요. 행정계획 절차니까 행정계획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안전진단 시장구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겠죠. 따라서 4번 문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요. 정비법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시설, 또 어떤 건축물을 집어넣겠다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요. 정비계획이죠.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이쁜 계획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이쁜 계획 하나 세워서 전국에 있는 100여 개, 1000여 개 정비사업에 다 똑같이 도면을 적용하나요? 아니잖아요. 각 사업마다 그러니까 땅이 다르고 내용들이 다르고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정비사업이 100개가 진행되고 있다면 정비계획 100개가 있어야 되죠. 각 사업마다 각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각 구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아 1구역 정비계획, 그러니까 뭐 도봉 3구역 정비계획이 각각 있는 거죠. 사업마다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20몇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취지로 푸실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명칭 미아 1구역,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과 면적, 위치, 3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시설을 다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언제쯤 해봐라. 5번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예를 들면 10채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준다. 재개발 도시환경은 강제가입이다.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그런 것들이 사업마다 달라요. 그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종국이 똑같은 거죠. 각 사업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약속,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업마다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법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 취지 흐름들을 잡고 계셔야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이제 같이 묶어서 한 세트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여기다 사업을 해야 되네. 결국 뭘 정하는 거예요? 예정구역을 정하는 거죠. 여기는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정구역. 참 이 동네는 아이고 고생들 많으시네. 시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건물도 엉망이네. 그러니까 시설 엉망 뭐라고요?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쭉 정리하는 게 기본 계획이죠. 여기다 사업한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라 라고 하는 그 구체적 계획이 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자 보시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 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이죠. 근데 여기 정비사업이고 자본주의이고 또 수용이 아니라 환권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등등이 참여해서 가는 그들이 주도해서 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 정비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입자죠. 세입자는 새 아파트를 받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나오셔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엄청 비싼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 주변도 땅값 뛰고 있고 전세 구하기도 힘드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입자 의견은 또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세입자 의견을 제외하면 안 되죠.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20몇 가지가 있고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흐름을 잡자고요. 근데 건축선, 건축법에서 보시는 내용이죠. 건축선, 건축을 할 때 이 선 넘지 마라. 어느 지역을 쪼르륵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땅들이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또 땅이 반듯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선 넘지 마라 정하는 게 건축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가닥을 잡는 거죠. 그거는 정비계획에 들어갈 사항이죠.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아이고 이 동네 참 고생이 많네. 아 그거하고 건축선하고는 한참 떨어진 얘기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시장구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X 틀렸죠. 10년짜리 시간표 5년마다 검토하는 겁니다. 4번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기본계획에서도 시 전체 우리 시 전체에서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대도시에서 또 50만 미만 중에서 도지사가 세우라는 시에서 우리 시의 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가자. 그 중에서 정비사업을 할 대상들이 어디가 되는지 그것들을 쭉 조사한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은 건물을 높이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자. 남부 지역은 필요는 하지만 건물을 작게 지어서 덜 살게 하자. 그런 것들이 밀도 계획이죠. 건물이 얼마나 빼곡하게 들어서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빼곡하게 모일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큰 방향 기본계획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변경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A, B, C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변경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A, B, C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중에 A, B, C 중에 어느 하나나 아니면 또 어떤 건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했으면 변경 결정 그 절차 그대로 거친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면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 흐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이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 시설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정비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죠. 중요한 겁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작업장, 세탁장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덜 중요하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1, 2, 3은 확실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5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5번에 대한 그런 가닥들을 또 이런 문제로도 쌓아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5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제껴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겁니다. 기본계획도요. 중요한 거니까 거기는 당연히 뭐고요? 공람이죠.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해설이요. 해설에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있는 표 공청회
우리 시험범위 공법에 딱 4번이라고요. 저상권 영향 미치지 않는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 적은 농지이용계획. 그 공청회만 하는 건 3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의 셋째 줄 개발법으로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당연히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는 게 있는 거였죠. 공청회 딱 4번인 겁니다. 아니면 다 뭐예요? 공람이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기본사항입니다. 3번 시장구수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일부터 3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이 아니고요. 60일 플러스 30일입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뭔가 제한을 할 수 있죠. 우리 동네 뭐뭐 해주세요. 국토계획법, 기지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개발법, 개발구역 제한할 수 있죠. 정비법, 정비구역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청에서 받아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안 됩니다. 대답을 하는 게 각각마다 좀씩 차이가 있죠. 국토계획법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해야 된다. 개발법 1월 플러스 1월 안에는 대답해야 된다. 도시정비법 60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장군수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거죠. 주민설명회를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X 틀렸습니다.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는 다 어디에서 하고요? 일선기관이 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하고요? 심의 거쳐 지정하면 끝나는 거죠. 주민에게 통보하고 설명회하고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올리면 심의 거쳐 지정하면 끝이고요. 대도시장은 지가 쭉 절차를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에서 하는 거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시장군수는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둘 이상 구역에 대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없다. X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했죠. 그런데 시장군수는 쪼갤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붙일 수는 없고 붙여달라고 결합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붙여달라고요. 뭐 이쪽 땅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하나로 하자. 그러니까 돈을 합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결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앞쪽에 있었던 2번이죠. 7번 문제 답 2번입니다. 8번 문제요. 정비법상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X 틀렸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입니다.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여기 예정구역 정해진 곳에다가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정구역 있죠. 거기에다가 때가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미아 2 재개발 2020년에 출발시켜라. 다음 또 어디에요? 도봉 3 재건축 2022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때가 됐으면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쪼갤 수 있죠. 결합할 수는 없고요. 결합은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정비계획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앞 시간에 봤던 건데요.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가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그 가닥을 떠올리셔야 돼요. 9가지 사유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외적 시행자 그걸 떠올려야죠.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상황들이 좀 떠올려 보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당초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게 기본이 아닌데, 원칙이 아닌데,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요건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제끼고 시장군수가 직접 들어갈 수 있구나. 거기까지는 번역이 되셔야죠. 그러려면 앞에 이 상황들이 좀 뭔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그렸다면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인데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주지가 들어가는 예외적 시행자 규정이구나. 9가지를 외워요? 모르시잖아요. 몰라도 아무튼 거기까지 됐으면 됐죠.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가 낫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맞습니다. 확실히 틀린 거는 1번이 완전 틀려있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시장군수 1번 틀렸습니다. 4번은 그런 가닥일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9번 문제요. 정비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뭐뭐뭐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주택 등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어느 날짜에 있던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마감 쳤다고요. 마감 쳤습니다. 마감 쳤으면 마감 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도요. 원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쳤으면 그 다음에는 그 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마감 쳤다고요. 언제 문 닫는 때가 언제예요? 땅 범위 정해지고 사람 범위 정해졌잖아요. 그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두 번째 점 기준일이란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심하면 그 전에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뭘 막자고요? 이 다음 날부터 이러저런 투기꾼들 돌아봤자 마감 쳤는데 어수선해봤자 안 주면 되잖아요. 또 안 줘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한 필지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 쪽수준과 안 주죠. 동그라미 2번 다가구 주택 여러 집 살지만 집주인 1명 단독주택이죠. 한 채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환 여러 집 살고 있으면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0명으로 나눠지는 게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죠. 쪽수의 증가 안 됩니다. 3번 나대지 그냥 토지 소유자만 있었죠. 건물을 새로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 증가 쪽수 증가 안 되죠. 4번 수개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또 아무튼 또 어찌저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수가 감소되니까 투기 잡자는 게 아닌 거죠.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있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투기가 아닙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 따로 주택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해서 쪽수 증가 안 된다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마감 쳤다고요. 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냐? 그 뒤에 들어오는 투기꾼들 안 준다. 그 상식 수준의 문제이죠. 9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제 이 추진위원회 아직도 이제 문제 한두 개는 더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쪽이네요. 10번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동수자 과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정오의 깡충이죠. 정오의 깡충입니다. 정오가추 정오의 깡충 난 12시 깡충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다음에 5인 이상의 위원 등이 나서서 토지동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오의 깡충 과반 동의와 그다음에 5인 이상 맞죠? 동그라미 2번 추진위를 구성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치 결정, 시댁, 그 앞에 있는 계획 그거 빼고 나서는 대부분 다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이죠. 맞습니다.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없다. X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돈 받고 서류 작성하고
돈 받고 도장 받아다 주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표현이 아니고 흔히 일선에서 시행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의하면서 내용을 다 준비해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요. 돈 줘서 일 맡기면 되잖아. 돈 줘서 일 맡길 수도 있죠. 돈 받아서 일 대신해 주는 업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선정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조합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맞고요.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된다. 맞죠? 뭐 추진위원회 점심 드셔야죠. 뭐 짜장면 먹고요. 가끔 이제 자기 돈 털어서 탕수육도 먹을 수 있겠지만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탕수육 먹으라고 조합원들이 돈 이렇게 보태줄 수도 있는 거죠. 그 경비 다 조합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까지는 조합원이 아니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고요.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원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중국집에 외상값 남은 거 있으면 동그라미 4번 조합으로 다 이어지게 된다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돈 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11번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투기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정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에서 토지,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정비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된다. 아이고 이 동네 참 사는데 힘들겠네. 그것 갖고 마감 쳐요? 안 되죠. 이 동네 힘드네. 그거는 그거고요. 땅의 범위, 사람이 범위가 결정돼야 마감이 되는 거죠. 사람 범위가 결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게 마감입니다. 언제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인 거고요. 기본계획은 뭐고요? 아이고 이 동네 힘들겠네. 그것 갖고 마감 칠 수는 없죠. 전혀 다른 겁니다.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하늘과 땅의 차이고요.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또 역시 구분을 하려면 혀에서 소리가 나오셔야죠.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정비구역, 혀에서 소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 차이가 정해지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기준일이 있는데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 건축물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본주의를 없앴어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투기잡자 할 때 사고팔 수 없지만 지금 여기 A, B가 투기꾼이냐고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로 왔는데 비싼 집, 새 집은 못 사고 좀 허름한 집 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정비사업을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고 새 아파트 봤는데 돈이 또 들고 그동안 우리 애기들 학교는 또 어떻게 한대 걱정되지만 아무튼 공익사업이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죠. 투기꾼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사고팔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고팔 수 있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나 아니면 그 뒤나 사업이 끝나거나 언제라도 다 사고팔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에서도 사고팔 수 있어요.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에서는 그 낡은 아파트를 사봤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본주의입니다. 다 사고팔 수 있는 거죠.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주택법에 투기과일지구에서 지위, 장난치지 마라.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본주의면 기본적으로 다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3번 지도자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한다. 투기가 심하니까 그 미리 앞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럴 때는 기준일, 지정사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4번 지도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말이 아닌 거죠. 정비구역 지정해서 마감 쳤어요. 마감 쳤고요. 문 닫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뭘 막는다?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투기행위를 잡자 두 축여 가장 초장 시점 어디에 정비사업이 대상이 된다네 가장 초장 시점 기본계획 공람 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쪼갰으면 뭐 운 좋은 거죠. 아니면 점쟁이 말 잘 들었거나 꿈에 나타나는 오대조 할아버지 얘기 잘 들은 겁니다. 그 뒤로 허가 금지니까 허가받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튼 그 뒤로 쪼갠 사람이 있으면 또 쪼갠 거죠. 마감 치는 건 언제고요? 정비구역 때 마감을 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 제한은 3년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1회 안하여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년 X요. 그러니까 정비사, 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이죠. 해설의 동그라미 5번. 정비사, 업, 3년 플러스 1년입니다. 셋째 주점이요. 국토계 획법, 국토계 획법, 세 글자, 두 글자, 3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손도 쉽지 않네.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자, 이상이 있고, 따라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11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 맞죠. 그러니까 12번 문제, 만약에 토막이 있는데요. 12번 문제까지 가고 쉬도록 하시죠. 12번, 시장구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 행위는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죠.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됩니다. 어찌고 저찌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의 매립은 그 자체가 형질 변경이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토지 분할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4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이제 거기에 용도 변경까지가 포함되는데요. 용도 변경, 아까 앞에 지문에 있었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쪽수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용도 변경 금지입니다. 허가받아야 되고요. 5번, 중목의 벌채식재 금지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까지를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그다음 이제 조합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